오늘은 상반기 시황을 종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1월 말이었죠. 한번 큰 폭의 하락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피 2650이 바닥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스피 PBR이 바로 1배가 되는 지점이 2650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 때 PBR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통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 0.8 이하는 경제 위기와 같이 매우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을 때 PBR 0.8 이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경제 상황이 좋거나 호황장에서는 PBR 1.2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이 되는 PBR 1.0은 보통 시황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보통 이동평균선 중에서 60일선을 보통은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이 수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 국면이고, 보통 이 수급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하락 국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할 때는 계속 60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급선이 깨지지 않았죠. 반면에 최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에는 계속 이 6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60일선을 부딪히면서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60일선과는 이격도 크고 60일선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주가가 60일선 위를 상향 돌파한 후에 60일선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국면으로 봤을 때는 PBR 1.0 이하의 매우 저평가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300포인트 내외로 PBR 0.9 지점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BR 1.0 이하에서 투자했을 때는 이익을 볼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0.9라면은 더욱더 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PBR 0.8이라면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PBR 0.8은 20년 동안 4번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장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하나의 지표는 바로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 구매관리자 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 지표입니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을, 지수가 50 이하이면은 수축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PMI 지수는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입니다. 미국 제조업 PMI가 6월에 급락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급락은 전달 대비해서 신규 주문이 위축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많이 꺾여 있습니다. 지금 하락 국면인데요. 이 PMI 지수만 잘 보셨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0년, 21년, 22년 PMI 지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22년 코로나 때 PMI가 50 이하에서 급전 직하해서 40대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그랬던 것이 PMI 지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 50포인트를 넘는 지점,
이 50포인트는 확장 국면을 나타냅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PMI가 상승하면서 50을 넘으면은 보통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PMI가 이렇게 쭉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PMI는 꺾이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이 시점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었지만은 이 PMI가 꺾이는 추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이라면은 주가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을 겁니다. 현재는 PMI가 더 많이 꺾여서 53%까지 퍼센트 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50 이상에서는 확장 국면이지만은 이러한 추세적 하락 국면에서 언젠가는 다시 50 이하로 빠질 거라는 불안감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경제 전망을 보실 때 PMI 지표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활용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포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류주가 있죠. 이 의류주가 최근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보통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엔겔 계수라고 해서 보통 식음료주 같은 생활 필수품들의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활 필수품의 소비가 올라가면은 의류주 같이 비필수품 소비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고객사로부터 재고가 많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 상황이 미래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주가는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하고 현 시점을 반영하기보다는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매출과 실적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 시점에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현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전 세계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봉쇄와 같은 여러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중국 PMI 지수가 50 이하로 빠졌었습니다. 50 이하는 확장이 아닌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중국의 PMI 지수가 다시 50을 넘는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축 국면에서 PMI 50 지점입니다. 수축 국면에서 다시 이렇게 PMI 지수가 상승하면서 50이 넘는다라면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시장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이 중요한 포인트이고, 특히 이렇게 침체 국면에서 50을 넘으면은 향후 경제 전망을 좋게 전망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PMI가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다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있다가 다시금 50을 넘었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급상승한 것입니다.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MI가 빠질 때 주가도 빠지고 PMI가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PMI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의 PMI 차트입니다. PMI가 여기가 50을 기준입니다. 여기가 50 부근이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PMI가 50 이하로
급전 직하했다가 다시금 상승해서 50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이 PMI 지수와 우리 주가가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PMI가 쭉 하강했다가 다시금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는데요. 주가도 이 상승폭만큼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것이 PMI가 완전히 꺾이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PMI가 50을 넘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PMI 지수를 한번 잘 챙겨 보시는 것이 향후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이렇게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플레이션이 향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고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순간이 와야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MI 지수와 더불어 여러가지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원자재 가격 동향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현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PMI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국은 PMI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PMI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PMI 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PMI 지수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고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플레이션을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원자재 가격일 것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느 선에 있는지, 이 고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순간 경제는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인플레이션이 아닌 2에서 3%의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만 하락해 준다라면 향후 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는 배럴당 100달러 선 부근에서 현재 국제 유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90불에서 80불까지만 빠져준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금 최고점을 찍고 현재는 약간의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져서 90불, 80불까지만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환율 체계에서는 원자재 가격도 높은 데다가 곱하기 이제 환차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최고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좀 빠져서
최소 1200원에서 1100원 선을 유지해야 원자재를 수입할 때 환율까지 더해져서 환율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 좀 더 하락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국내 경기는 원자재 부담감을 덜고 국내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는 환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현재와 같은 고환율 체제에서는 원자재 가격 플러스 환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 구리가 닥터 쿠퍼라고 해서 경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한번 쓰입니다. 이 구리 가격이요. 이 구리 가격이 최고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최고점 1730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현재 20% 이상 하락하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리 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서 경기 전반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은 닥터 쿠퍼라 해서 경기 상황을 나타내어 주는 좋은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가격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가격이 꺾여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과 상관관계가 있는 원자재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 가격입니다. 소매 가격은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이 두 회사의 가장 많은 원자재비를 사용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은 줄어들고 환율이 현재 고환율이죠. 이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수출할 때 이 환차익을 많이 봅니다. 환차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삼양식품 주가가 강한 것은 원자재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 환차익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식품 회사보다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라면 농심과 삼양식품 중 현재 삼양식품이 더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소매 가격은 1425달러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업체들의 원자재비가 매우 하락하여서 수익에는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원자재비 상승 시기에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이 가격 인상을 했지만은 원자재가 더 많이 올라서 처음에는 가격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였지만은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가격 인상 효과도 누리게 되고 또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로 인해서 환차익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화 가격입니다. 지난번 5월까지만 해도 면화 가격이 최고점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왜 주가가 오르지 않나 했더니 면화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158불 대략 160불에
달하던 면화 가격이 현재 90불 내외로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의류와 같은 비필수 소비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화 가격의 하락을 불러왔고 의류주의 주가의 하락도 다시금 의류주의 주가 하락으로도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메인이신 분들이 매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철광석 가격도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도 후판 가격을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쌓은 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다시금 이제 산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반기 이 후판 가격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은 후판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또한 소액이라도 낮추게 된다라면은 충당금 부담에서도 조선소에서는 좀 벗어나게 되고 향후 수익 구조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는 22년 7월 1일자 기사입니다. 하반기에 후판가 협상을 시작했고 철광석 가격이 한 달 새 18% 하락, 제철용 원료탄도 석 달 새 46% 하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렇기에 후판 가격도 최소 동결되거나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향후 이익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라든지 환율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은 향후 주가도 이렇게 상승할 전망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2년 주가 전망을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전망을 봤을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조금만 더 잡히고 환율도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라면은 좋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승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22년 장 전망은 상저하고입니다. 현재 PBR 0.9 지점으로 PBR 1.0 이하의 매우 저평가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현재의 국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22년도에 상반기에 아픔은 있고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식 투자는 참 힘듭니다. 많이들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셔서 개인적인 실력도 많이 상승하시길 바랍니다. 22년 상반기 증시 전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